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름철 폭염기에 접어들면서 지자체 차원의 시설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순천시는 오는 9월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했다며 관련 부서를 따로 운영해 무더위 쉼터 지정과 냉방기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또 재난도우미 1,3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여나가기로 하고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낭만포차 운영기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열린 낭만포차 운영위원회에서 2기 낭만포차의 운영기간을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운영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오늘부터 낭만포차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운영자들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 영업 허가증을 근거로 포차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광양의 라벤더 마을이 조성돼 탐방객들이 잇따라 찾고 있습니다. 농촌의 테마 볼거리를 산업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보랏빛 꽃이 물결을 이루며 탐방객을 유혹합니다.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알려진 라벤더가 광양 농촌 마을에 피어난 겁니다. 4헥타르 규모의 이색적인 풍광을 연출한 라벤더 농장이 조성된 건 4년 전. 지난해부터 관광객이 몰리면서 6월 개화기에 7만여 명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저는 요 인근 남해에서 살고 있는데 남해하고 가까운 이런 곳에 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새롭게 부각된 라벤더 마을과 연계한 농촌 테마 신활력 사업이 주민과 자치단체 연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근 사라실 예술촌과 버려진 금광터널, 여기에 목화단지를 묶는 농촌 뷰티 복합 공간이 조성되는 겁니다. 추진단은 수익형 청년마을 기업을 만드는 정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접목을 시켜서 농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신활력이 넘치는 그리고 농가 소득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봄축제로 자리 잡은 광양 매화축제에 이어 여름 초입 새로운 볼거리로 떠오른 라벤더 단지. 농촌 테마 산업과 6차 산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어제 저녁 9시 15분쯤 여수시 봉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가게 주인 예술한산 최모 씨가 얼굴과 손 등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탄가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열립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고흥 나루 우주센터 일대에서 별별 이야기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우주 카페와 우주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우주 과학 체험과 함께 K-POP 스타 전국 경연대회와 우주항공 사진 공모전 등 부대 행사도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올해로 11번째 맞는 이번 축제는 우주라는 특화 테마를 가지고 열리며 지난해 브랜드 대상과 2018년도 전라남도 대표 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얼마 전 여수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에게 장학금을 달라고 강요해 논란이 불거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위 장사를 하고 학생 유치수를 실적으로 따져 교수들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김종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 학교 미용학과에 재학 중인 A씨. A씨는 입학 이후 단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를 안 와도 졸업을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입학하게 됐어요. 한 번도 학교 간 적이 없고 교수님 얼굴도 뵌 적도 없고요. 출석을 한 적도 시험을 쳐본 적도 없지만 성적은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학기마다 200만 원에서 250만 원씩 3학기 내내 국가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이른바 유령 학생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학교 학생 B씨는 재학 당시 이들 유령 학생들의 시험지를 대신 작성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학생의 이름으로 작성된 2장의 시험지입니다. 필체가 확연히 다른데 특히 한글 자음 비읍을 쓰는 방법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대리시험은 일부 학생들이 몇 명씩 나눠 맡기도 했습니다. 학과장실에서 다른 학생들 거 뭐 써주기도 하고 5명도 써주고 글씨체 바꿔가지고 계속 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를 맡으면 그 다음 학기 것도 제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이제 제가 맡은 사람은 글씨체가 같아야 되니까 아예 안 나온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B 씨는 교수님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불이익을 받을까봐 대리시험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출석 조작과 대리시험 같은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취재 과정에서 여러 학생의 동일한 증언이 나왔고 한두 학과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출석부와 시험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서까지 학생들을 붙잡아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비상식적인 학생 모집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 이 학교에서 20년 가까이 재직했던 교수 김모 씨. 김 씨는 이 학교의 특성상 유령 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교수의 연봉이 학생 유치수와 연계되어 있는 구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통상적인 예를 들어 교수 평가, 교수의 사회 활동, 그렇게 연봉제가 평가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학생 모집, 교수 1인당 10명 모집했냐, 15명 모집했냐, 학과에서 몇 명을 모집했냐, 그걸로 연봉이 결정이 됐죠. 일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연봉이 삭감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너스 되는 것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한 명을 모집 정원에 있으면 몇 프로 깎은다라는 거, 그렇게 진행이 2003년부터 실제로 돼 있고 현재까지 돼 있죠. 그렇다 보니 수시 모집 때부터 교수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학생들을 설득해 출석을 하지 않아도 학위를 주겠다며 입학시키고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출석부와 시험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학교 측이 묵인했다는 점. 지난 2012년부터 일부 교수들이 모여 교수가 학생을 직접 유치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년 뒤인 2013년 전체 교직원회의 자료를 보면 학과에서 책임지고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학과에서 정원 100% 충원으로 모집 효율을 극대화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상 문제가 뒤따르더라도 학생만 많이 모집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 학교 교수들은 인기 있는 일부 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가 현재도 이 같은 방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숲속의 전남과 연계한 정원 도시 구축을 위해 정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열린 보고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광 자원 확대를 위해 도내 정원과 수목원 등을 지역 문화 자산과 연결하는 정원 가도를 구축하기로 하고 정원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민간 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남도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담양과 강진 등의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민간 정원 발굴 작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은 민선 7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건은 통합이 가져다줄 실익이죠. 무안공항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지, 광주시가 내심 기대하는 군공항 이전엔 돌파구가 생길지 이계상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문을 연 지 11년,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은 이전됐지만 국내선은 기나긴 세월 동안 옮기지 못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민간 공항만 빠져나가고 정작 이전이 시급한 군공항은 덩그러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해법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공항부터 옮기겠다는 발표에 대해 반세기 넘게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입니다. 민호 소지가 있는 전투 비행장은 꺼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가야 될 부분은 패키지로 가야 되고 설명을 드려서 단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단계적으로 가야 될 텐데,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광주시가 통큰 결단을 내린다면 뒤따라야 할 것이 바로 정부 차원의 지원입니다. 군공항 이전 대상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 대책이 미흡할 경우 군공항 이전도 무안공항 활성화도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안공항의 활주로를 대형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하고 무안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 구축은 시급히 해결할 과제입니다. 국내선까지 합쳐져 가지고 하면은 무안공항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해결 차원에서도 버스는 운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광주 무안공항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됐지만 정치적 명분만을 위해서 통합을 서두를 경우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무안공항 활성화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내 인구의 3분의 1, 연간 1,600만 명 이상이 여객선을 타는 시대지만 섬 교통 체계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특히 섬이 밀집해 있는 전남은 여객선 표 예매는 물론 운항 상황도 인터넷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69척의 여객선이 38개 항로를 오갑니다. 국내 연안 여객선의 40%, 연안 백길의 36%. 하지만 여객선 일정과 표값, 운항 여부는 지루한 ARS를 기다리거나 터미널을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이제 일정을 알고 하면 인터넷으로 예매해서 시간 맞춰서 그렇게 짜임새 있게 여행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이제 인터넷으로 그게 좀 어려우니까. 해마다 여름과 가을은 섬 관광의 최대 성수기. 섬 관광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전남은 가장 기본적인 여객선 운항 정보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포 여수 여객선 터미널은 자체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여객선 결항과 지연 등 운항 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꼼꼼히 알리고 있는 인천, 제주 여객선 터미널과 대조적입니다. 섬별로 각기 다른 여객선 선사를 직접 접촉하거나 여행사,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해운조합의 예매 사이트에 기대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자세히 여객선 운항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지난해 국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1,690만 명, 절반 이상인 910만 명이 목포와 여수 등 전남에서 여객선을 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고흥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35건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지난주 고흥궁청 우주홀에서 열린 이동신문고에서는 퇴직금 추가 지급과 관련한 노동관계 상담에서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권익위원회가 직접 나로도 수협과 우주센터를 찾아 어민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해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군민들의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제도로 다음 달에는 전북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광양읍권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서천체육공원을 새롭게 단장합니다. 광양시는 서천체육공원에 모두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족구장과 배구장, 농구장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이달 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천체육공원은 광양읍 서천변을 따라 구기 종목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환경이 조성돼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청년 관광객 유입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내일로 승차권이 오는 8월까지 판매됩니다. 철도공사 전남본부는 휴가철을 맞아 만 29세 이하의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밀려오는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먼저 받는 충남 태안이나 인천 등지에는 시간당 10mm 이상의 굵은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서쪽 지방인 김포 부근에는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도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서해 5도에 이어서 서울과 경기 서해안, 충남 태안과 당진 등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으로도 호우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서울 경기와 영서 북부, 충청 남부 지방에 12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오늘과 내일 전라도와 지리산 부근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오늘 오후까지가 되겠고요. 오늘 낮 동안 남부 지방은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빗줄기가 다시 굵어질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중부지방은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는 등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